네, 진행하겠습니다. 영업손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영업손실이라고 합니다.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인정하는 거고요. 영업손실은 사업장이 파손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 그죠? 건물이라든가 건물이 대표적이겠네요. 그러니까 건물을 때려박아서, 그러니까 파괴해가지고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때 발생되는 걸 영업손실이라고 합니다. 인정기준, 세법상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현실소득에서 고정경비에서 뭐 휴업일수를 인정한다. 입증 불가시는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또 마찬가지로 30일을 한도로 원상복구 기간을 인정하고요. 합의지연, 부당한 복구지연 기간은 불이인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뭐 휴차료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 하면은 좋겠죠. 근데 어디 식당을 갔더니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현금을, 식당인데 현금을 내는 센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카드를 내면은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안 하시는데 정확한 그 조세 구현을 위해서는 다들 신고들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 신고들은 다 안 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얼마 버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막상 자료 띄워오면 일용근로자 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여튼 휴차료와 영업손실 그리고 대차료 여기 이용업체 제공차량 렌트기간 그래서 용어 정리도 같이 좀 보시고요.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세 하락 손해입니다. 시세 하락 손해고요. 이것도 실무적으로도 계속 민원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것도. 근데 지급 대상, 적용 담보는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적용 차종도요. 뭐 농기계, 건설기계, 이륜차, 영업용 자동차 뭐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 기준은 전제 기준과 지급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제 기준은 1, 2 조건을 둘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여야 되고요. 차량가액분의 수리비용이, 그러니까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를 해야 됩니다. 출고 기준은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지급 기준액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1년 이하 차량은 수리 비용의 15%를 그리고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차량 수리 비용의 10%를 인정을 해주는데요. 요거를 인정 못 하시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송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때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직접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 중고 매매업자들을 찾아가서 확인서 받아가지고 법원에다 소장 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다 이기세요. 그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일단 뭐 보험회사 기준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불인 사례는 중고 시세의 120% 또는 130% 범위 내에서 차량 수리를 한 경우, 그리고 중복사고인 경우에는 불인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복사고 시 가치 하락이 기발생한 경우 이것도 좀 말들이 많아요. 첫 사고 때는 뭐 뒷범버가 망가져가지고 그죠. 첫 번째 사고 때 뭐 망가져서 시세 하락 손해가 지급이 됐는데 두 번째 사고 때 또 청구하는 경우들. 근데 이게 전산이 사실상 이제 모르겠어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산이 이렇게 확인이 바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산 통폐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시세 하락 손해가 지급이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아마 이중 지급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거는 뭐 보상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것도 시세 하락 손해 전체적으로 약술 문제로 충분히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를 좀 해두십시오. 자, 과실상계란 불법행위 성립,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는 제도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의무를 행한 경우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 의무 위반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과실은 강한 법적 의무 위반의 강한 의무의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하고 피해자 과실은 사회 통념상,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합니다. 구분 이유는 가해자 과실은 불법행위 성립 요건,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를 합니다. 과실상의 이유는 과실 책임의 원칙과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있고요. 상계 방법은 대물공제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실 비율에 따라서 상계를 합니다. 자,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그 수정 요소 그렇게 쭉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시고 현저한 과실, 중과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요거는 좀 암기를 좀 하십시오. 현저한 과실이 뭐가 있는지, 중과실은 뭐가 있는지 요 정도는 좀 암기를 해서 혹시 또 이런 구분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인정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졸음운전이 중과실이에요. 근데 졸음운전 했다고 인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말한 11대 중과실은 아니에요. 네, 졸음운전은 그냥 중과실, 과실을 정할 때 수정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냥. 자, 쌍방 과실 사고 손해액 분담해서 교차 책임주의와 단일 책임주의 계산 방식이 약간 좀 다릅니다. 다르고요. 좀 보면 교차 책임주의 방식은 A의 B에 대한 대물배상에서 B의 손해액 곱하기 A의 과실 비율, 그러니까 내 과실만큼 상대방한테 배상을 해주고 상대방 과실만큼 내가 보상을 받는 거를 교차 책임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임 책임주의 방식은 전체 손해액을 합산해서 거기서 내 차, 나의 과실분을 곱합니다. 그리고 내 차 수리비를 빼서 받을 게 있으면 받고 줄 게 있으면 주는 거를 단일 책임주의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단일 책임주의 방식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요. 보통 실무적으로는 교차 책임주의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A와 B 차량의 과실 비율과 손해가 뭐 아래와 같이 발생이 됐고요. 과실 비율은 A 차량이 70% 그리고 B 차량은 30%. 근데 A 차량은 손해액이 30만원, B 차량은 50만원인 경우 단일 책임주의 방식과 교차 책임주의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쭉 봤는데요. 한번 좀 볼까요? HI 부담액, 교차 책임주의에 의한 겁니다. HI 부담액은 B차에 대한 배상 책임액 곱하기 누구 과실이요? 내 과실. 나머지 차액은 그죠? 내 과실만큼은 내 돈 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자기 차량 손해 쓰고 만일에 없다라 그러면 내가 직접 부담을 하면 됩니다. 자, B차의 부담액은 A차에 대한 배상 책임액에서 내 과실을 곱하고요. 손해액에서 내 과실을 곱하고요. 자차 손해에 대한 것도 손해에서 내 과실을 곱한 게 내 손해가 됩니다. 단일 책임주의 방법에 의한 분담은 총 손해에서 내 과실을 곱하고요. 내 손해액을 뺐을 때
양수이면 배상을 해주고 음수이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가 B에게 26만 원을 배상을 합니다. 계산 문제가 아까 작년에 위드마크 공식을 정지거리 산출하는 공식이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요. 올해는 계산하는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상 크게 보면 한 가지죠. 요거 쌍방과실 사고 손해액 요거 분담하는 방법과 계산액을 하는 요 방법 외에는 요거 외에는 사실상 계산 문제를 출제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여기 뭐 이제 좀 복잡하게 넣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 부담금, 자기 차량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을 넣고 빼고의 문제. 그 정도에서 좀 복잡하게 내느냐 뭐 이 정도인데 요거 외에는 특별하게 뭐 낼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위드마크 혹시라도 그게 출제가 될 가능성도 계산으로요. 그러니까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자기 차량 손해입니다. 자기 차량 손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표준약관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해놨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중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약관을 보시면 여기 자기 차량 손해 사고라든가 뭐 이런 용어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이거 지금 S사 거, 삼성 거 지금 약관을 좀 갖고 있는데요. 한번 좀 볼게요. 여기에서 말한 사고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와 영상 기록 장치 등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고란 여기 나와 있는 타차 또는 타물체, 충돌 접촉, 추락 전복, 차량 침수, 뭐 니은 디귿의 부분이 다 빠졌어요. 이게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거 설명 안 해줍니다. 자기 차량 손해 이 용어가 변경된 거를.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특별 약관으로 해서 요 부분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 약관은 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대로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약관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약관 앞쪽에 나와 있는 보통 약관 쪽에 일부가 나와 있고요. 이 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뒤에 특별 약관으로 해가지고 여기 삼성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별 약관이라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거 외의 것을 따로 사고로 뺐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미국 같은 데서 이런 제도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험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 나는 자동차 사고만을 담보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때는 뭐 이제 차량 침수, 뭐 화재 폭발 이런 건 나는 하기 싫어. 나는 그냥 온전히 다른 차하고 사고 난 것만 보호를 받고 싶다 해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대신에 사고를 좀 축소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를 공고를 했고 권고를 했고 금융감독원에서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요 상품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가입할 때도 안 알려주고 일부 뭐 이렇게 약관이 변경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한은 어떤 게 변경됐는지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는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나는 차 사고만 해줘라고 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뭐 있을까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또 솔직히 보험회사에서들도 그런 상품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죠, 일반인들도. 근데 약관은 이미 그렇게 변경이 돼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 두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표준약관상에는 변경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란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비례물, 낙하물에 의한 손해,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피보험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 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 장치만의 도난은 제외한다. 보상 범위는 직접 손해만을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유차료, 대차료, 시사하락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고요. 피보험자는 김용피보험자고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부속품, 부속장치는 포함하고요. 부속기계 장치는 별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요 라본 항목도 4월 1일 날 약관 변경되면서 변경이 됐던 부분이에요. 피보험 자동차의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반 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 차대차 사고로 쌍방 과실건의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번 있죠? 경미한 손상의 경우 이것도 대물배상하고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보건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한다. 경미한 손상이란 외장 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경미한 손상이라고 한다. 나왔으니까 좀 한번 좀 보고, 시간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좀 보고 갈게요. 잘 보이죠? 자, 7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고요.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보건수리비만 지급하도록 개선.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 보험상품이고,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황 및 문제점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있습니다. 경미한 판단 기준, 개정 내용. 정의,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한다. 대상 부품은 범퍼 등 외장 부품의 디자인과 관련된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 적용한다. 세부 기준은 보험개발원이 성능, 충돌 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리 기준을 마련하고요. 충격 흡수에 이상이 없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을 경미한 손상으로 정한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코팅 손상, 그리고 색상 손상, 그리고 긁힘 및 찍힘. 코팅 손상이란 뭐냐?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도장막은 손상이 없고요. 우리가 그 도장을 딱 보면 클리어 도료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투명한 도료, 반짝반짝 빛나는 도료가 있어요. 그것만 떼어져 나가는 경우. 두 번째는 그 도장막, 그 색깔까지 나타내는 그 도료까지 뜯어져 나온 경우.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모재, 범퍼의 모재까지 파손된 경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보고요.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부품 교체 없이 복원 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보면요. 대상 부품은 외장 부품. 분류 기준은 기능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외장 부품의 경미한 손상. 지급 기준은 복원 수리 비용만 지급을 하고요. 적용 담보는 대물배상 및 자기 차량 손해.
적용이 됩니다. 경미 손상에 대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에 대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가면 우측 하단에 배너로 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씩들 동영상도 있거든요. 같이 꼭 확인을 하십시오. 시행일은 7월 1일자 7월 1일자 계약분부터 시작입니다. 요거는 뭐 법이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때 7월 1일 계약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요거에 따른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구조 쪽에서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론적인 부분은 요 대물 이론 시험에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학습을 좀 해 두십시오. 자, 면책사항은 이것도 앞머리 글자 따기에서 고전지행료, 사고금, 일동, 시운타, 무음마 이렇게 해놨고요. 이것도 각 면책사항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타이어 손해 면책에서 피보험 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피보험 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면책을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한다. 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노손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가나 다 있죠.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해주고요.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 관서를 통하여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는 보상을 해주는데 다만 김영 피보험자의 부배자 또는 김영 피보험자는 제외를 합니다. 또 무면허, 음주, 마약 등 약물 면책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마약, 약물 운전을 했을 때 생긴 손해는 면책으로 한다. 그래서 김영 피보험자, 계약자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피보험 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김영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이 무음마 면책 조항을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유상운송 면책 해가지고 이건 따로 뺐습니다. 요거는 뭐 대물배상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찬가지고요.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따로 빼서 학습을 좀 해주십시오. 유상운송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 해가지고 이 유상운송의 대표적인 게 그 무슨 택시죠? 그 저기 우버 택시 기억나요? 우버 택시? 기억 안 나요? 우버 택시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반 자가용 자동차를 그 어플을 개발을 해가지고 택시 부르면은 자가용이 와가지고 택시처럼 유상운송을 하는 건데 우리 보험약관에서는 이거를 면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면책 요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을 것, 유상운송으로 제공할 것,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요. 인과관계를 요하지는 않는다. 근데 왜 그래요, 요거? 보험료는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내고 사고율이라든가 사고 그 크기가 높은 영업용처럼 운행한다 그러면 보험료에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상운송은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종에서 개인용, 업무용 이렇게 쭉 있는데요. 승용차인 경우에 유상운송은 면책으로 하고 다만 장기 임대차인 경우에는 뭐 부책으로 한다. 이래 유상운송은 부책으로 하고 옆에 쭉 보면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다 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차이점 알고 계시고 유상운송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기 차량 손해액 결정과 보험금 계산 방법.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하는데요. 자기 부담금 밑에 보시면 할증 기준액의 10%가 하한액으로 되어 있고요. 정액형 그리고 정률형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정률형으로, 아니 정액형으로 했어요. 지금 현재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10만 원 일괄로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그 보험사, 일반 우리 적용하는 그 약관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현행은 정률형 해서 손해액의 20%, 최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고요. 최고는 50만 원까지입니다. 아까 그 계산하는 문제에서 자기 부담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라 그러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요거를 적용해서 한번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기 부담금 공제해서 어떻게 부담을 하는 건지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손해액은 수리비에서 전존물가액, 신고교환 공제액을 빼고요. 수리비는 부품대, 공임, 임시수리비, 인양 및 운반비. 자동차 보험회사의 일부 보험은 보험가액 분의 보험금액을 손해액에 곱해서 지급보험금을 하는데, 자기 차량 손해에서는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을 해서 일부 요구하는 부보비율 를 충족을 해서 가입을 한다. 그 이상 가입을 한다 그러면 그 부보 비율 이내의 손해는 실손 보상을 해줘요. 그게 지금 현재는 60%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손해 방지 경감 비용과 권리 행사 보존 비용에서 손권만 인정을 하고요. 보험 금액 초과 시에도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물 배상에서의 비용과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기부담금 공제 기준은 20% 공제하는 유형, 그래서 차량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피보험자 과실 100% 및 쌍방 과실 사고에는 20%를 공제를 합니다. 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유형은 자차 무과실 사고로 피구 상처가 존재하는 사고를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공제를 하고요. 기타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견적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우선 공제 후 추후에 뭐 돌려주거나 다시 더 받거나 뭐 하는데요. 돌려주는 건 쉬워도 돌려받기는 되게 어려워요. 돈 꺼줄 때 신중하게 돈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부품 교환 기준이고요. 보기경, 보안성, 기술성, 경제성을 고려해서 부품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 교환 기준과 아까 여기 있죠? 경미한 손해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보건 수리 요거랑 연관지어서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부품을 어느 때 교환하고 어느 때 교환을 인정을 안 하는지 같이 좀 보시면 되고요. 감가율 적용 대상 주요 부품은 요 9가지가 있고요.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또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요것들이 종종 나오니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학습을 좀 해 두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요즘 그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에 좀 중요한 영향을 교환을 해서 가치가 상승되는 경우가 있다라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라든가 그리고 배터리,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별도로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교환을 했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감가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인양 및 견인비 할증 기준입니다. 그래서 30% 가산하는 경우, 50% 가산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출제가 한번 됐어요. 따로 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인정을 합니다. 사업자 구분에 따른 인정 기준 해서 피해자 기준, 피보험자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피해자 기준일 때는 뭐 대물배상일 때를 얘기할 거고, 피해자 기준일 때는 자기 차량 손해, 그리고 또 누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요 인정하는 게 달라지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승용차인 경우에는 항상 인정한다. 그리고 8인승 이하 승합차 및 지프형 승용차도 항상 인정하고요.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율에 따라서 인정한다. 1000cc 미만의 자동차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인정을 하고요. 개인 소유 승합 및 화물 자동차인 경우에도 1000cc 미만의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홈택스에 들어가면요, 주민번호 치면 개인 사업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자, 세부적인 것들은 기본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암기를 하시고요. 이미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바니까 이렇게 비중을 두지 마시고, 그래도 실무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불명사고 시 할인 할증은 과실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무과실사고 유형 있죠? 가해자 불명사고 이외의 무과실사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냐면, 가해자 불명사고 해가지고 여기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 도난 사고 및 자기 차량 사고. 과거에 이 자기 차량 손해를 뭘로 활용했냐면 차량 올도색 하는데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긁고 자기 차량 손해 그 청구를 합니다. 올도색 하죠. 보통 한 뭐 2, 300, 3, 400 뭐 비싼 차들은 더 되겠죠. 그거를 자기 부담금만 내면은 올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해요? 다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할인 할증에 영향이 미치지도 않았어요. 자기 과실이 없으면.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할인 할증 제도를 변경을 함으로써 저런 것들을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로도 청구 거의 없어요. 저거 올도색 해달라는 경우가 진짜 없습니다. 과거에는 많았어요. 주차해놨는데 누가 다 긁고 갔다고 청구하는 경우. 알 수가 없죠. 누가 긁었는지. 자, 무과실사고 할인할증 기준은 가해자 불명사고, 차차사고 이외 무과실사고, 1년 할인 이외에 가해자 불명 차차사고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랬는데요.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십시오. 다음은 자기 차량 손해까지 끝났고요. 특별약관. 운전 가능제에 대한 제한. 가족의 범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상책임보험에서 가족하고 여기 가족안정 운전 특약에서 이 가족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좀 보시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대인배상원,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 도난 중 사고, 자동차 취급업자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대물배상 의무가입 한도에서 보상한다. 취급업자에게 보상한다. 그래서 보상 관계는 모의고사 문제를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쭉 돼 있고, 자동차 취급업자라 해서 아까 정주급 세판탁대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운전업자가 자동차 취급업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전 가능자에 대한 제한인 가족 한정 운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개정하여 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 시 보통 보험 약관에서 보상이 가능하게 하였다. 취급업자 개념이 변경이 되면서 특약 부분도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도난 중 사고, 요까지는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은데 4번에 관련 법규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단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자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자, 보상관계는 대물배상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취급업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근데 취급업자가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키포인트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상 후 취급업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취급업자가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이며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 발생 시 특약 위반을 적용하지 않고 의무보험 한도에서 보상 후 취급업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는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이 아닐 경우에는 보상 후 취급업자에게 구상하고요. 운전자 특약 위반인 경우에는 면책한다. 요 대물 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 요 관계, 보상 관계 좀 잘 알고 계시고요.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과 사고차 보험의 우선 보상 관계는 취급업자 보험에서 보상되는 경우 취급업자 보험에서 우선 처리하며 사고차 보험의 보상 책임액은 취급업자 보험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한하여 보상을 합니다. 대리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업자의 주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취급업자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에 따라 처리를 하는데 발렛 파킹 경우에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특약 위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허락 피보험자로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빵 있죠? 밑에 보면 길빵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대리운전 사고로 보지 않아서 보상을 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적용담보는 대인2 대물 자손 무보험 차상에 가입 시 자동 가입되고요. 다른 자동차의 사고일 것,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일 것,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을 요건으로 하고요. 범위는 보상책임 범위, 보통약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다른 자동차의 보험에서 보상되는 경우 초과되는 손해만 보상을 합니다. 이것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피보험자 범위는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지정운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 차종, 기명 피보험자 그 부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닐 것,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승인한 때까지의 대체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명 피보험자가 그 부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닐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용담보가 대인2 대물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 한 대만 전담보로 들어놓고 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 약관을 이용해서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를 배제하려고 요 다른 자동차를 기억함 이렇게 제한을 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면책 사유는 사법 앞머리 글자 따서 사법취 대무다 시운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이게 기억으로는 이게 면책 사유를 기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한번.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이거는 한번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이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정신이 없어서 지금 이게 못 찾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번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특약의 적용 대상은 대인배상 1, 대물배상, 대인배상 2는 영업용 가입자는 자동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개인용, 업무용, 이륜자동차 보험이 있고요. 담보기간은 양도 시점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양도는 운행지배권이 상실된 시점을 말한다. 양수인의 지위는 담보기간 동안 기명 피보험자로 보고요. 면책사항은 명유, 종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할증 적용 및 보험료 청구는 불량할증은 양수인에게 적용하고 보험료 양수인에게 청구, 보험료는 지체 없이 납입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 차량 손해 보상 확대 특약인데요. 요거는 각 회사마다 이렇게 좀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통상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렌트비 담보, 원격지 사고 운반 비용 지원, 전손 시 재반 비용으로 하고요. 요건, 렌트비 담보, 원격지 사고 시 차량 운반비 지원, 전손 시 재반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직접 손해에서 공제되지 않은 경우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도 부품에 대한 거를 출제가 됐습니다. 친환경 부품에서 말하는 친환경 부품이란 해가지고 밑에 보면 용어 정리해가지고 친환경 리사이클 부품이란 중고 부품, 재제조 부품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 대리운전업자 특약 이렇게 있는데 요거보다는 아까 자동차 취급업자의 용어 변경에 따른 보상 관계 변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요것 때문에 민원이 되게 많아요. 요 과실협의 요것도 별도로 좀 학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과실 현장 조사, 과실 비율 검토 협의 및 협의, 과실 비율 검토 및 협의, 과실 비율 결정, 이의시 소송 및 구상금 분쟁 심의의 심의 청구,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을 되고요. 요 각 안내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사고 접수 시 과실 협의 절차 등 안내, 2단계는 과실 협의 완료 시에는 과실 비율 결정 근거 및 불복 절차 안내, 3단계 불복 시 불복 절차 진행 안내, 4단계는 불복 절차 종결 시는 불복 결과 및 근거 안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상금 분쟁 심의의 심의 절차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